환자들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아름다워졌고 효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의사는 미국에 돌아와 이 시술을 시작했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의사들조차 직접 찾아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로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8년 후 53세에 은퇴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며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디서 그런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수 있는 방법은 차에서 교지를 청취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연간 500 내지 1000시간을 운전합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차에서 교재를 들으면 정규대학 과정의 수업량만큼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할수록 자신을 더욱 존경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더욱 매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고 읽고 배우고 연마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내 미래는 정말 멋질 거야. 내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나야. 자부심, 자존감, 자신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승진도 빨라지고 연봉도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과정은 일 중독입니다. 최근의 사회생활은 중심을 똑바로 잡고 느긋하게 일은 즐겁게 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느긋하게는 패자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쉴 시간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쉬엄쉬엄 할 수도 있지만 뭔가를 이루고 나서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이기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 중독이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조금 일찍 시작해서 늦게까지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제가 만든 40 플러스 공식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 살아남을 뿐 발전도 없고 앞서지도 못하고 간신히 붙어있는 거죠. 40시간 이상 투자하는 것은 곧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며 40시간 이상을 무엇에 투자했는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미국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100만 달러를 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는지 아십니까? 70, 80, 90시간도 있지만 평균은 59시간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몇 시간 일할까요? 59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원칙은 40시간 이상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실이 잠겨서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 남는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만 하십시오. 근무 시간의 반이 잡담과 전화통화, 개인 용무, 인터넷 검색, 신문 읽기, 커피 마시기, 긴 점심시간, 늦은 출근하고 이른 퇴근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다가 뒤처져서는 나머지 시간도 대충 때우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해도 중요한 일은 못하고 사소한 일이나 하죠.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거죠. 퇴근 후에도 생각하게 됩니다. 일은 끝내야 하는데 동료와의 잡담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동료가 올 때마다 자동으로 수다를 떨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불나불 수다를 떠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잡담 금지입니다. 회사에선 일만 하세요. 누가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면 지금은 업무 중이니 퇴근 후에 하자고 말하세요. 당신 업무나 먼저 끝내라고 하세요. 당신이 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세요. 한 소녀가 엄마에게 아빠는 왜 집에서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가족과 함께 하지도 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아빠가 마무리 못한 업무를 가져오는 거라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러자 아빠를 열등반으로 보내라고 했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과 어울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란 박사는 25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가 알아낸 것은 성공의 99% 이상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에 좌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소속 정당과 사교 모임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맥클란 박사가 알아낸 것은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지면 사고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카멜레온 같아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말투, 옷차림, 행동, 의견, 태도 등을 모두 따라합니다. 승자와 어울리기 시작하면 그들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활기 넘치며 주목받으며 배우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85%를 인간관계가 좌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쁜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되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당신의 사무실에 부정적인 동료가 있으면 그 부정적인 동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무실 분위기는 매우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서로 좋아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선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쪽 산봉우리에서 다른 산봉우리로 가려면 계곡을 반드시 거쳐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기복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복이 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 방향입니다. 인생은 2보 전진과 1보 후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2보 전진에 초점을 맞추고 나쁜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주식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고 2보 전진을 위해 애쓰며 머지않아 1보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상향곡선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 1보 후퇴가 있을 때조차 이전보다 전진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탄력과 회복력이 좋아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제 친구 찰리 존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몇 년 전에 배운 정신력 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스스로 알아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거기서 좌절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상황을 교훈 삼아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가끔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면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인생의 규칙이죠.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대양의 파도와도 같죠. 때때로 이 문제들은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인생은 문제와 위기에 계속 반복되는 연속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양의 파도처럼 6번의 문제에 위기가 오고 또 반복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문제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막 벗어난 분도 있고 위기에 막 직면한 분도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0년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며 좌절하지도 화내지도 않고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그들은 해결책부터 먼저 찾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문제를 쓰고 정의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고 해결책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마지막 기술은 주요 목표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2가지만 하더라도 인생은 바뀝니다. 인생에 큰 영향을 줄 한 가지 목표를 정했다면
종이 맨 위에다가 질문 형태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연봉을 올리고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년 내에 연봉을 2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5만 달러라면 다음에 10만 달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는 한 질문에 20개씩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20개가 최소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보다 잘하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직업을 바꾸고, 기술을 연마하는 등등 20개의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인드스톰이라고 합니다. 3-4개의 답은 쉽겠지만 다음 3-4개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10개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 분들은 이 20개의 답이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말합니다. 시도해 보신 분들은 정말 놀라셨을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 마인드 스토밍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고 있습니다. 20개의 답을 얻으셨다면 하나를 선택해 즉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를 선택해 그 즉시 실천하면 계속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흔들림 없는 낙천주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낙천주의자는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밝은 면을 보며 귀중한 교훈을 찾습니다. 늘 대단한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견해를 내놓습니다. 제가 알아낸 것은 낙천주의자의 3가지 특징입니다. 먼저 더 많이 배웁니다. 결과적으로 적시에 알맞은 것을 배울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둘째, 더 많은 시도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적시에 알맞은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셋째, 끈질기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천주의자는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난관과 장애물에 봉착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정했던 목표와는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전진합니다. 축구 선수처럼 달리고 막고 바꾸고 앞뒤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결코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시도하고 끈질기게 해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질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용기와 끈기를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용기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성공하려면 2가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려는 용기입니다. 성공 보장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야. 아무런 장애 없이 시작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시도하고 교훈을 얻으십시오. 2번째는 지속하려는 용기입니다. 계속 해나가려는 마음, 끈기를 말합니다. 포기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는 안 됩니다. 수없이 지쳐 쓰러질지언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란 없다고 결정하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용기란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마음입니다. 백만장자의 마지막 자질은 미국의 역대 부자 500인을 연구한 나폴레옹 힐에 져서 부자가 되는 중요한 방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자기 통제 능력은 좋든 싫든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기 통제 능력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기 통제를 하면서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통제는 끈기를 이끌어내고 2가지가 서로 결합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수록 통제 능력은 더 커지고, 그럼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끈기가 더 생깁니다. 결국 상승 곡선을 타게 되고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게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전진하면 사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결심하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질을 개발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은